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점점 더 가속화되는 전략적 경쟁, 시대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다변화하는 전장 환경. 세계 각국은 저마다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비 증강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없는 상황.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의 감소, 동북아 불안정성 증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까지 이젠 예측을 넘어선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시대이다. 이에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한 발 앞선 최첨단 무기는 물론 어제와 다른 독보적인 전략으로 무장해야만 한다.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방개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첫째,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바탕이 되는 국방개혁 2.0.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법의 근거, 지금의 국방개혁 2.0을 완성하였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도 미중 간의 아주 치열한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 등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군사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비도 이제 우리 국방이 담당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안보 위협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방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성적인 이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국방개혁 2.0을 설계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선 위축되는 경제 상황, 고도화되는 안보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저마다의 강력한 국방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저희 국방개혁 2.0에서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이것을 반드시 실질적으로 완성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실행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실행력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예산의 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이 시작된 이래 방위력 개선비에만 연평균 증가율이 지난 3년간 9%를 달성했다. 이는 2020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최근 10년 새 최고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전체 그 추진 기간을 저희가 3년으로 봤을 때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저희 국방개혁 42개 과제의 평균 진행률이 약 72%입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42개의 실질적인 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방개혁 2.0 실행력의 핵심을 갖춘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네, 앞으로는 이제 지금 주요 국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지능화된 전쟁입니다. 즉 정보화 전쟁을 지금 저희가 대비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지능화 전쟁까지도 이제 보고 있죠. 이 지능화 전쟁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든가 통상 ICBM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무인 복합체계라든가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을 융합이 되게 되면은 보다 더 효율적인 자율화된 그런 체계까지 갖춤으로써 지능화된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향으로 미래에 우리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 구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심화로 인해 상비 병력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 이를 위해 우리 군은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 무기 중심의 기술 집약형 구조로 전환되며, 그와 함께
군 인력 구조도 정예화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2020년 말 기준 55만 5천 명에서 2022년 말 50만 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정예화는 필수적이다. 상비 병력은 병 중심으로 감축됩니다. 그 대신에 전투 부대는 그 첨단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확대해서 전투력을 높이고 비전투 부대에서는 민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예화된 군대로 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력 구조는 상비 병력 중 60% 이상이 병이며 간부는 40%가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첨단 무기를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중요한 미래전 환경에서 단기 복무를 하는 상비 병력이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은 경험과 숙련도가 우수한 간부 계층에 주목했다. 미래전은 병력의 규모보다는 그 가공할 이력을 지닌 첨단 무기의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 간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병사는 감축되지만 그 숙련 간부를 증원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투력은 대폭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첨단 무기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전투력이 향상되고 동시에 미숙한 조작에 따른 완전 사고라든가 장비 손상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숙련 간부 계층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까? 국방부는 이를 위해 먼저 간부 규모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20년 말 기준 35.9%인 간부 비율을 22년까지 40.2%로 확대하여 숙련 간부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개선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년간 교육을 받고 실전 훈련 경험이 풍부한 직업군인인 숙련 간부가 장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중상사 등 중간 계급의 규모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그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가령 상사 진급을 못하고 중사로 그 45세에 전역하는 그 간부가 상사로 진급하게 됨으로써 53세까지 복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전역하는 간부를 상위 계급에 진출시켜서 정년을 연장하여 복무함으로써 군 복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중간 계급의 증원에 대한 효과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포병 전력의 정예화로 이어진다. 저희 대대는 2019년 12월 31일부로 105mm 포병대대에서 K55A1 자주포병대대로 개편을 했습니다. 부사관들이 기존에 49명에서 지금은 65명으로 편제가 바뀌어가지고 부사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화포 한문당 포반장들이 전부 다 하사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용사들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하사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교육훈련도 더 강화될 수 있고 더 많은 노하우들이 가지고 꾸준하게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된 부분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병 부대에서 인력 구조 개편이 한창 진행 중인데 기존 육문의 자주포로 구성되는 전포대 포반장이 중사 1명, 하사 2명, 병 3명 편성이었는데 이제는 중사 3명, 하사 3명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전포대의 사격을 통제하는 사격통제관의 계급을 중사에서 상사로 상향하여 숙련된 간부에 의한 능숙한 자주포 운용이 현실화되었다. 장기 복무를 생각하면서 계속 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자리가 되게 없어가지고 이제 똑같이 3명이 잘하는 동기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2명은 집에 가야 되고 1명은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다 같이 잘하는 동기들이면 이제 다 같이 장기 복무가 돼서 같이 군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비 병력 감축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를 행정병, 운전병, 보급, 정비, 교육과 같은 비전투 분야 인력은 민간 인력으로 충원해 국방 행정의 연속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민간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군무원은 3만 2천여 명, 민간 근로자는 1만 1천여 명이었지만 2022년 말이면 군무원 4만 5천 명, 민간 근로자는 1만 3천여 명으로 1만 5천여 명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원할 예정이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민간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50%,
그다음에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40% 이상을 그 민간 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3%에서 10% 수준까지 민간 인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역은 그 전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군의 전투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비 병력의 감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 장구류 보강과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구축을 통한 훈련 여건 개선,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 확대로 예비군을 정예화한다. 그 외에도 24시간 상황 조치, 대테러, 주둔지 경계 작전 등 현행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필수 인력을 보강해 군의 빈틈없는 기본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을 통한 국방 인력구조 개편을 통해 첨단 과학으로 중무장한 기술 집약형 군으로 거듭날 것이다.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그 어떤 상황에도 즉시 대응하는 전천후 전투요원으로 채워지는 것이다.